반갑습니다. 마이크 다 들리시나요? 아. 갑자기 비가 오네요. 처음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지금 한 7주 정도 연속으로 했는데 처음 들어오셨어요? 네? 바쁘셔가지고. 네. 매주 금요일 10시에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번 주는 휴가라서 네, 금요일 날 못 해가지고 오늘 하는 겁니다. 매주 10시에 합니다. 주제는 뭐 제가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로 할 예정입니다. 잘 아파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네, 스타일이 원래 아파트 얘기는 잘 안 하고요. 부동산 전반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조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궁금하신 거 뭐 있으세요? 시작하기 전에? 요새 뭐 고민이시거나 청약을 어디 넣어야 되는지. 이 중강의가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면은 조금 참가하기가 힘들으시고요. 컴퓨터로 태블릿 PC로 참가하시면은 채팅도 자유롭고 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 한번 회의에 참석을 해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태블릿 PC로 참가하셔가지고요. 같이 채팅도 같이 치면서 또 다 보고 있어요, 채팅을. 그러니까 채팅에 바로바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수업할 때 또 여쭤보시면 됩니다. 미세님 안녕하세요. 네, 미세님 어저께 질문 주셨죠? 네, 미세님 때문에 요거 네, 주제로 한 거예요. 무슨 주제로 할까 하다가 원래 다른 주제였는데 구도심 분석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저께 미세님이 또 질문을 주셨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미세님은 뭐 어제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대부분 실패하지 않는데 오늘 내용에서 뭐 중요한 내용은 갈아타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구도심을 뭐 사거나 구도심을 일부러 사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구도심에 신축 사고 싶지 누가 구축 사고 싶고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구도심에다가 사는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뭐 사는 거예요. 좋아서 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여기 뭐 구도심에 구축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인플레이션 방어도 해야 되는 거고 또 대부분 오늘은 이 실거주 내용보다는 투자적인 내용이 조금 더 맞을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참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 온라인 강의 때는 조금 과격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실거주에 관한 내용은 웬만하면 안 해요. 실거주를 여러분이 어디서 하든지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맞죠? 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다 좋아요. 구도심만의 또 장점도 있고 신도시만의 장점도 있고 다 그 도시만의 장단점이 있는데 실거주를 어디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제 강의는 투자적인 마인드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어디서 할까 보다는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검단이요? 일단 다 좋아요. 검단 자체가 검단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최악저축이 2,050만 원이에요. 그 보보님 그 좌측에 소리가 안 들리면 제가 이 소리도 안 들리겠구나. 저도 이게 처음에 중강의 할 때 인천당에세요? 공공 써야 되네. 이번에 써야지 어떡하겠어요. 아깝긴 해도 인천당이면은 당장 인천에서 좋은 게 나온 게 뭐 계양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청라 나올 거 없고 송도도 당장 나올 게 없고 검단밖에 없네요 진짜. 인천에서 공공 2,050만 원. 와 아깝긴 하네요. 서울로 오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계속 인천에 계세요? 인천에 계시면 좀 아까운 점수긴 하네요. 신도시는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뭐 어디 그러니까 분양이 먼저 나와가지고 빨리 받는 게 좋으세요. 네, 빨리 받는 게 좋지. 뭐 어디를 막 그 입지를 따질 때가 별로 아니에요. 네, 빨리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속 비싸지기 때문에. 경기요?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아셔야 되는데 경부 라인이 제일 좋은 거예요. 경기도는. 그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뭐 경기도 하남시라고 치면 하남시에 있는 미사지구는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투자 가치로서는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죠. 너무 멀지 않을까요? 창릉? 그 뭐 창릉은 조금 먼 미래니까 창릉은 조금 투자 마인드로서는 창릉을 기다려라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창릉은 조금 내가 실이 뭐 한 15년 걸릴 것 같은데 총 내가 팔 수 있고 내가 뭐 돈을 회전할 수 있는 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글쎄요 자산 방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3기 신도시는 모르겠어요. 점점 부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는 좀 좋게 생각했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굳이 창릉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또 막상 또 창릉 분양할 때 되면은 또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근데 너무 오래된 좀 빨리 분양 받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위치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그냥 빨리 분양을 받는 게 아무래도. 그리고 빨리 상급지로 가시려고 오늘 그 내용을 할 거예요. 빨리 분양을 받고 빨리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돼요. 해야지. 지금 뭐 어떤 거 기다릴까요? 어떤 거 기다릴까요? 한 방에 될 수 있는 거. 내가 자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한 방에 뭐 강남권이나 서울권이나 사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서민들은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계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단계 밟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제가 이번 주 원래 금요일 10시 하는 거예요. 금요일 10시 하는 건데 제가 오늘부터 휴가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쉽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수요일을 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금요일 10시부터 합니다. 무슨 일 없으면 그냥 금요일 10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도심의 이 구축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A 살 거냐 B 살 거냐 뭐 이런 문제겠죠. A 살 거냐 B 살 거냐 C 살 거냐 아니면 신도시에 들어갈까 뭐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짧게 다른 강의에 비해서 조금 짧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뭐 인터넷 사이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보는 방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강의랑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겹치는 부분은 이제 갈아타는 내용 이것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스터디 하신 분들은 아마 오프라인 때 스터디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는 내용에 시작할까요? 다 들리세요? 다 잘 들리세요? 왜 오늘은 인사도 안 해요? 네,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사도 하고 우리 네 친하게 지내야죠, 우리.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방은 요새 대화가 없어요? 네? 그냥 그게 궁금하네. 요새 왜 우리 방은 대화가 없어? 왜? 다른 방들은 제가 막 다 보니까 다른 방들은 대화가 많던데 막 서로 어떤 거 사고 어떤 거 사고 막 실거래도 올려주고 막 그러던데 우리 방 분들은 다 양반 분들인가 봐. 조용하세요. 네. 다 열심히 또 생업에 종사하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죠. 다, 다 계시죠, 방에. 왜 이렇게 다 조용하시고 그래서, 네. 뭐 많이 대화 나누신다고 해서 좋을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조금 여러 정보를 얻는 게 좋으니까요. 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의 내용, 그런 내용 좋잖아요. 내가 인천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가 좋다. 내가 고향에 살고 있는데 어디 아파트가 좋다. 이런 또 호객 논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또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대화 좀 많이 하세요. 너무 대화가 없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짧게 할 거예요. 오늘은 1시간 언저리에서 끝낼 겁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신축이 비싼데 구축이라도 사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신축이 대부분이 뭐 인천 같은 경우도 6억 초반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5구 타입이 7억이고 신축 같은 경우 또 84 타입은 10억이 넘어가고요. 하니까 이제 구축이라도 사면 어떨까요? 네, 이런 질문이 가장 많죠, 요새. 저도 이런 컨설팅을 가장 많이 받아요. 신축이 너무 비싸니까 구축을 사자. 네. 그럼 이제 구축에서 그래도 구축과 이 구도심에서 신도시가 아니니까 구도심에서 구축을 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네, 이런 게 할 때 어떻게 사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축이요, 여러분들. 네, 구축이요. 안 올라요, 원래가. 여러분들.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거지, 원래 구축이 별로 안 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상승기 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구축에 대한 이 환상이 좀 있는데요. 구축이 잘 안 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축은 안 오른다. 이 전제를 깔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축을 사면 예전처럼 인플레이션 시대처럼 그렇게 많이 오를까라고 하는데 의외로 많이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깔고 투자에 임하셔야 돼요. 구축이라도 오를까요?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면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구축은 잘 안 오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구축은 왜 안 오를까요? 네, 원래가 안 올라요. 네, 원래가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죠? 송도 얘기할 때도 요 4년만 보지 말라. 예, 그 전에 구축은 어땠는지. 구축이 의외로 많이 안 오릅니다. 요 전제를 깔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원래 구축이 원래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서서히 인플레이션대로 오르고 있다가 이렇게 팍 오른 거예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구간인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 거죠. 구축 같은 경우가 어느 걸 구축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지 뒤에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축은 뭐요? 안 오른다는 전제를 깔고 가세요, 여러분들. 자꾸 구축이 오른다라는 건 재건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젊었을 때 재건축에 투자하면 기회비용이 상실돼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건축을 안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되게 오래된 구닥다리 아파트잖아요. 그런 아파트는 좀 나중에 투자를 해도 됩니다. 이 구축이 몇 년 정도 돼야지 구축일까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준공되고 몇 년 정도 돼야지 이게 구축일까요? 네? 30년? 30년? 네, 10년 넘으면 구축이에요. 아셨죠? 10년 넘으면? 아셨죠?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10년 넘으면 구축이에요. 준시축은 10년 미만. 10년 미만. 신축은 5년 미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저께 미세님 물어본 거는 구축 물어본 거예요. 미세님은 이제 준시축 물어봤는데 아니죠? 구축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30년 넘으면 뭐죠? 30년 넘으면 이건 재건축이죠? 네, 재건축. 그러면 10년부터 30년까지는 그냥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연도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공급이 아무래도 없잖아요. 근데 인천이나 경기도나 고양이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물량이 항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10년이 넘는다. 그러면 구축이에요. 10년이 넘으면 구축. 준시축은 10년 미만에서 5년. 그리고 신축은 5년. 네. 신축발이 대부분 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꾸 공급이 돼서 그래요, 옆에. 그래서 신축은 5년 미만을 신축이라고 하는 거고요. 준신축은 10년 미만 5년 이상. 그리고 구축은 10년 이상이면 다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죠? 네. 쉽죠? 네. 그러니까 10년 넘으면 준신축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네. 계속 변하잖아요. 이게 커뮤니티 시설도 변하고요. 계속 아파트가 점점점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축 아파트 가면은 되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꾸자꾸 변합니다. 네. 뭐 1세대 아파트, 2세대 아파트, 3세대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또 지하 주차장에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계별로 구분을 하는데 그냥 구축이에요, 다. 예, 구축입니다.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이제 구축, 구도심을 사는 이유가 생활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인근 신축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밀려나는 것이 두려워서, 또 갭투자죠. 네, 대부분 갭투자. 그리고 기존 교통망과 아이 교육 때문에. 네, 대부분 5개 다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죠. 맞죠? 구도심에 신축을 사지 왜 구도심에 구축을 사? 맞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청약을 넣는데 청약이 안 돼. 맞잖아요. 청약을 넣는데 청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축을 하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가격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다가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구축 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구축은 안 오른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시면 돼요. 네, 구축은 안 오른다. 대부분 요 4번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죠. 갭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겠죠? 아무래도 매매가는 별로 안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뭐 이런데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전세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많이 없어지니까 갭 투자를 하는 거죠. 맞죠? 신축은 갭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구도심 구축 갭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도심 신축에다 갭 투자를 못 해요. 이제는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방식은 갭 투자로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구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학군. 네. 구도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군입니다. 학군. 나머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통?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이러죠. 지하철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구도심에는 대부분 지하철이 있어요. 맞죠? 그럼 이 학군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과밀학금이냐, 과밀이냐, 아니면은 그나마 그 안에서 내가 구도심에 투자를 하는데 자꾸 신축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인근에 신도시도 생기고. 그럼 내가 그나마 뺏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뺏기긴 뺏기겠죠, 수요를. 근데 버틸 수 있는 거는 학군이 학군. 학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 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구도심에 구축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 GTX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구도심에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학군이에요. GTX 생기면 신축으로 가지, 신도시. 맞잖아요. 신축에도 이제 그쪽에도 있고 하니까. 무조건 학군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학군이 우리는 좋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학생수, 이 학생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학생수. 그러니까 유지만 돼도 돼. 줄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구도심 구축에서. 유지만 돼도 학생수가. 학군이 안 줄어도 됩니다.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 동네는 아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갭투자가 할 때는 대부분이 뭐가 올라가죠? 전세가가 올라가죠? 네,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매매가는 이 전세가에 비해서 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갭 차이가 나는 거죠. 갭 차이가. 그래서 대부분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하시죠. 네. 구축에다가. 네,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엑시트 구간을 잘못 하시면 계속 여기에 살게 됩니다. 구도심에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자꾸 뭐 엑시트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엑시트 하라고 하는 이유는 상급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상급지 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잖아. 검단이 좋아요? 운정이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안 좋다고. 거기가 뭐가 좋아요? 안 좋다고. 투자를 할 때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슴이 냉정해져야 돼요. 안 좋아. 검단이 안 좋아요. 청라가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전제를 깔고 내가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상급지로 점프를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지, 그 동네가 뭐가 좋아서 투자를 합니까?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그 동네가 좋지는 않아요. 서울하고 멀잖아요. 직장하고 멀고. 근데 뭐 자꾸 검단이 좋냐 운정이 좋냐 왜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뭐 이번 방에서 막 싸우시더라고. 뭐 고독이 좋다 뭐. 아니, 고독이 뭐가 좋아 솔직하게. 맞죠? 네. 고독 살 돈은 서울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독도 좋은 거고요. 검단도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슴이 차갑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꾸 여러분들 검단이 좋아요, 운정이 좋아요, 뭐 고독이 좋아요 싸우시지 마세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안 좋아. 서울이 제일 좋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대신 상급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 하나의 뭐라고 생각하죠? 사다리 삼아, 거기를 사다리 삼아 상급지로 가고 자산도 늘려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당장 서울에 신축에 살 돈이 없으니까. 네. 구도심 구축 같은 경우가 신도시 신축이 인근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를 뺏겨요. 이렇게. 이쪽이 수요가 많이 생기잖아요. 단기적인 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이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쪽에 신축이 생겨도 줄어들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보라고 했던 거게, 이 학군 보라고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학군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아는 뭐 평촌이나 분당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건 뭐라고 그랬죠? 학생수죠, 학생수. 학생수가 살짝 줄어들어도 돼요. 근데 이게 많이 줄어든다라는 식이면 그 동네에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그럼 구도심이 그나마 학생수가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어야겠죠? 맞죠? 어느 정도의 입주, 그게
마피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그 동네가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 수가 유지가 되고 있냐 아니면 계속 떨어지고 있냐. 계속 떨어지면 그 동네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 수를 보라고 이따 같이 볼게요. 그래서 구도심 구축에 투자를 한다. 뭘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꾸 뭐 지하철, 뭐 연장, 뭐 7호선 연장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네, 그런 얘기는 안 통합니다. 왜?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투자자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제가 지하철 생기고 뭐 지택 생긴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하철 없는 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하철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서해선 시흥에 생겼죠? 그러니까 지하철이 없던 곳에 생기면 그나마 좋아요. 근데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라고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게 피날레 한 거예요. 이번에 개통돼가지고 더 이상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없는 곳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웬만한 곳은 다 지하철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인 호재 이런 거로 너무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구도심 투자는요, 이렇게 안전빵이 최우선입니다. 안전빵. 무슨 호재 이런 거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잘못 사면 사다리가 걷어차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구도심에서 평생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인천 구도심에 투자를 했어. 잘못 투자를 하면 계속 거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급지로 못 갑니다. 제가 오늘은 뭐 짧게 할 거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이제 강동구랑 중랑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한 20년 된 아파트였고요. 20년 차. 요거는 2017년도에 들어온 아파트였어요. 처음에 4억 9천 똑같았죠. 제가 똑같아가지고 가져온 거였어요. 똑같았죠. 이렇게 똑같았죠. 2019년도 얼마가 올랐어요? 한 2억 7천 올랐죠. 여긴 2억 7천. 여긴 얼마 올랐어요? 1억 6천 올랐죠. 맞죠, 여러분들? 안 맞아요? 계산 잘못했나요, 제가? 맞죠? 또 대화를 아무도 안 해. 맞죠? 맞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이야. 강동구 20년 차에 투자해야겠습니까? 중랑구 신축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2017년도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로 돌아가겠어요. 강동구가 상급지잖아요. 중랑구가 하급지잖아요. 중랑구에 신축이 생겼다고요. 근데 신축이 2년 만에 2억 7천만 원이 올랐고 얘는 그냥 1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입니다.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죠? 그죠? 중랑구죠? 네, 중랑구죠? 중랑구네. 네, 중랑구죠?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일까요? 10억 2천만 원으로 똑같아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걸 지금 왜 얘기하냐? 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갈 거예요. 얘는 끝이야. 이제. 아니 뭐 인플레이션대로 오르겠죠. 근데 얘만큼 못 올라가요. 이제. 뭐가 끝났어요? 이제? 시간이 끝났죠. 6년 됐죠. 이제. 6년 됐잖아. 이제. 신축발이 끝났다고요. 신축발이 끝났다고요. 중랑구 아파트는 신축발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죠. 하급지에 있는 신축을 사서 금방 파세요. 5년 안에 파시라고요. 5년 안에. 파셔서 어디로 이동하라? 상급지 구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저번 주에 배웠던 헬리오시티와 리센츠를 봤죠? 헬리오시티랑 리센츠랑 가격이 같았죠?
어느 지점 때. 맞죠? 위례 신도시랑 잠실이랑 2억인가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은 얼마 차이 나요? 그러니까 신축발을 빨리 받고 상급지에 있는 구축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급지 신축발 5년 이내 팔고 상급지 구축으로 이동한다. 요게 단계 갈아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따오기님 집이 지금 중랑구에 있는 신축이야. 근데 뭐 갑자기 10억? 13억 가.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뭐 서울에 공급이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때 안 팔면 중랑구를 못 벗어나요. 팔아야 돼. 팔고 어디로 가? 뭐 광진구나, 인근 광진구나, 뭐 성동구나, 구축으로 가야 돼요. 구축으로. 저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헬리오시티랑 리센치랑 가격이 똑같았다니까요. 헬리오시티가 신축발을 먹고 리센치랑 똑같았다고요, 이게. 근데 갑자기 벌어지죠? 이게 신축발이 꺼지잖아요. 그럼 확 벌어져요. 급지에서. 지금 검단이 몇 년 됐죠? 입주한 지? 검단이 제일 빠른 게 2021년도인가요? 맞죠? 2021년도에 입주한 게 제일 빠르지 않나요? 그 전도 있었나? 맞죠? 그러면 그 단지는 2026년 전에는 팔아야겠네? 맞죠?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죠. 매도를 해서 어디로 가? 그러면 강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강서라도. 강서에 있는 구축이라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거 쉽죠? 요건 쉽잖아. 요건 어렵지 않죠? 예. 신축발 먹고 바로 여기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뭐 자꾸 무슨 뭐 영화관이 들어온다든지 메가박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 뭐 5호선 연장이 된다는 등. 저기 뭐 우빈님 들어왔네. 저 우빈님 아름다운 얘기하고 있잖아 맨날. 네.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계속 살아봐요. 어떻게 되는지. 네. 계속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못 벗어나요. 왜? 우리 집만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예. 우리 집만 오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상급지에 있으면 상급지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빡셔서 못 올라갑니다. 강릉 갈까? 아, 예. 검단을 레버지로, 검단에 한 5채 있으시나 보네요. 네, 검단을 레버리지로 해서. 네. 네. 이게 갈아타기 투자의 국룰인데 여러분들이 안 지키세요. 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이런 국룰을 안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급지 이동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룰이, 이걸, 상급지 가격이 고점이면, 그거는 이제 투자적인 거니까요. 투자적인 거니까 그 평형은 아마 뭐, 제가 이 실거주 하시는 거는 알아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역세권은 이제 소형이 강하고요. 대단지 위주는 이제 초등학교 있는 데는 아무래도 34평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어디 상급지를 투자를 할지 모르니까. 네. 역세권은 소형이 더 많이 오릅니다. 네. 역세권과 조금 멀어지면 34평이 좀 더 오르고요. 제가 어느 인터넷 강의를 이제 결제를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려면 다른 사람 강의도 많이 들어봐야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구축 사가지고 상급지로 간다. 뭐 이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중계동에 투자를 했어요. 갈 수 있어? 이 첫 단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갈 수 있냐고. 중계동에서 어디로 갈 건데? 중계동에 구축을 내가 샀어요. 이 영끌족이죠 대부분 이런 분들. 이 영끌족한테 이런
강의를 하던데 중계동에 갭 투자를 해. 중계동에 갭 투자를 하래요. 소형 갭 투자를 하래. 거기서 중급지 굽지로 갈 수 있어요? 상급지 구축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운 좋게 갈 수는 있겠지. 뭐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서 끝나요. 여기까지밖에 못 가.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은 못 가요, 평생.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거,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자기 인생 아니라고 이거 못 가요, 절대. 여러분들. 인천에 있는 구축을 샀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내 거만 올라? 딴 데는 더 올라요. 그러니까 요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첫 단추, 요거 잘 깨우셔야 돼요. 절대 못 간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대로 오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지역도 오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하급지 신축을 사서 중급지 신축으로 가래. 그리고 또 다시 중상급지 신축으로 가서 상급지 신축으로 가래. 이걸 계속 갈아타래. 야, 이게 돼요? 여러분들? 따오기님, 송도에 있는 신축을 샀어. 맞잖아요. 청약 받았잖아요. 송도에 있는 신축 사가지고요. 광진구 신축 살 수 있어요? 양천구 신축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근데 뭘 자꾸 이렇게 넘어가래. 뭐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거만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요, 여기 GTX가 있어요. 필요 없다니까. 자꾸 뭔 얘기, GTX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투자할 때. 예. 제가 투자를 할 때는요, 되게 가슴이 차갑다고 그랬죠. 되게 차가운 사람처럼 얘기해요. 투자할 때는요. 투자는요, 무조건 차갑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게 가능할 때는 언제가 가능하냐. 상승기 때, 갑자기 폭발하는 상승기 때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번 장이었죠. 근데 그 이번 장이 10년에 한 번 올까요? 갑자기 막 송도가 막 15억 치고 16억 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신축에서 뭐 계속 갈아타서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급지 신축을 먼저 사. 하급지 신축 뭐라고 그랬죠? 5년 이내. 5년 이내 신축. 뭐 청약을 받으시든지 뭐 분양권을 사시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5년 이내 매도하세요. 매도하셔서 중상급지에 있는 준신축을 삽니다. 못 산다? 그러면 요거 빼셔도 돼요. 구축 사셔도 됩니다. 구축 사셔도 돼요. 네. 그리고 중상급지죠? 중상급지에서 이걸 다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 상승기 때 하셔야 돼. 이건 다시 하급지 신축을 일단 상승기가 올 거 아닙니까? 맞죠? 상승기가 오면 중상급지에 있는 뭐 이거 안 되면 구축이라도 사요. 이렇게 사. 갈아탔어 이제. 갈아타기. 그 다음에 다시 상승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대부분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평택 화양지구 뭐 지금 무주택자세요? 무주택자시면 하셔도 됩니다. 무주택자시면 하셔도 돼요. 투자로서는 별로 저는 투자로서는 저는 고덕 추천드리지 뭐 화양지구까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하셔도 됩니다. 좀 빡시겠죠? 화양지구부터 신축부터 시작을 하면 약간 조금 힘드시긴 할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자본에 비해서 내가 신축을 할 수 있는 거면 기회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1주택 있어요? 아, 그럼 하지 마세요. 왜 아시는 분이, 잘 아시는 분이 또 뭐 화양지구까지 가십니까? 네. 1주택자분들은 분양권 시장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지금 분양권 시장이 핫하니까. 네. 기존 주택보다는 분양권이 지금 핫합니다. 그래서 중상급지에서 뭐로 갈아타라고? 중하급지로 갈아타. 하, 중, 중하. 이거 이해하겠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뭐로 갈아타? 상급지 재건축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존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모르겠죠, 잘. 지역을 하면 또 지역 비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냥 뭐 서울 시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도봉구 신축을 투자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준신축? 뭐 구축이라도 해요. 그럼 동대문구로 가는 거지. 그럼 다시 어디로 내려가요? 동대문구 밑이 도봉구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나마? 아, 동대문구 너무 약하게 봤나? 도봉구보다 아래? 도봉구보다 아래가 어디 있어? 그죠. 뭐 강북구, 성북구, 성북구로 가요. 그럼 어디로 가? 뭐 광진구로 가던가, 성동구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강남까지는 못 가요. 단기간에 이렇게. 여러,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파트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내가 지금 상급지에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왜 하급지로 가요? 또박이 미쳤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인정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 2, 3번을 인정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2번에서 3번 가는 걸 인정을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금천구가요, 10억 아파트가 없었어요. 금천구 롯데캐슬 제가 투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욕했어요. 미쳤냐고. 지금 금천구 롯데캐슬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이 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무시했다니까요? 제가 이거 금천구, 아니 거기 다 중국 사람 사는데, 아니 이렇게 생각해요. 가봤어? 가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해요. 아예 무시하는 거야. 이거 팔았어 봐. 이게 13억, 14억까지 갔었을걸요? 아마? 상승기 때? 15억까지 갔나? 팔고 구축으로 갔어야 된다니까? 상급지 구축으로요? 얼마 더 못했으면 이거 잠실까지 살 수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갈아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요거 2번, 3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하급, 내가 지금 조금 그나마 상급지에 사는데 내가 좀 하급지 다시 신축으로 가야 돼? 요걸 인정을 못 하는데, 제가 전제를 뭐라고 깔았다고 했죠? 전제? 구축은 안 오른다. 얼마 안 오른다는 전제를 분명히 깔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게 자꾸 사람들이 주입을 시켜주는데, 신축발을 먹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신축발을 무조건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래 투자해보고 그래도 상담도 많이 해보고 이런 사람으로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금천구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신축이 5억, 6억 이렇게 안 해요. 올라간다니까요. 저쪽에 있는 도봉구도 올라갈 거고요. 그 신축발 먹고 나오시라는데 그것도 싫으시다는 거야. 그냥 그 동네는 싫어. 난 강남만 청약할 거야. 나는 송파만 청약할 거야. 그럼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거기를.
그리고 이러시는 분들 있죠. 네, 송파의 구축을 사신대. 네, 송파의 구축을 사신대요. 너무 높은 데로 가시잖아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여기서 끝이야. 예, 송파 구축을 먼저 사시면은, 예, 그냥 송파에 사시는 겁니다. 계속. 예, 구축에. 못 갑니다. 예, 이분 못 갑니다. 송파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축은 안 오른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번 장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구축도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제를 항상 투자는 차갑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축은 안 오른다는 전제로, 그렇지만은 입지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도 이것도 깔고 있어야겠죠. 입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실 때 이렇게 신축, 중간중간 신축발을 이렇게 먹으셔야 됩니다. 안 먹으시면 여러분들이 상급지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그냥 듣기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2번에서 3번 넘어갈 때 못 넘어가세요. 대부분이 못 넘어가십니다. 그냥 계속 여기 거주를 하시게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3번에서 4번 가는데, 네, 요거까지 못 가서 여기서 끝나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꼭 신축발은 어느 지역이건 신축발이든 괜찮아요. 저기 막 이천에 있는데도 막 7억 5천 8억까지 갔고요. 저 양주에 있는데도 7억 5천 8억까지도 신축발이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역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요. 신축이 훨씬 더 많이. 그럼 내가 그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지역을 비하할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지역은 뭐 지금 하락기니까 그 지역은 뭐 안 올라간다, 싸다, 이렇게 싸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신축에 하다가 이렇게 구축으로 가는 이 무리수 방법, 어떻게 구축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적도를 본다. 네. 개발 계획을 본다. 학교를 본다. 네, 땅의 변화를 본다. 그냥 다 아는 내용이죠. 네, 뻔한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기를 이제 부동산에 할 때는 가장 먼저 지적 편집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적도를.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 중요하고요. 여기 중요하고요. 이것도 뭐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요거 중요하죠. 그리고 요 전세가가 출렁거리는 거, 네, 이런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구축할 때는 요거 학교,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학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축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방법을 다 보진 않고 한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목동 할 때 나왔죠? 네.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거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냥 기본기만 익히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기만 할 줄 아셔도 됩니다. 어저께 그 미세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미세님 질문이거든요. 이거 준신축 아니잖아. 맞죠? 구축, 이렇게. 네, 구축. 네. 요건 신축, 네, 신축.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이걸 삼은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이, 인천이 상승기는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천 구도심이 상승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승기라고 했으면 제가 3번에다가 그냥 투자를 먼저 하라고 했을 거예요. 3번에. 근데 지금 살짝 워낙 이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가자. 네. 만약 진짜 상승기였으면 제가 3번을 그냥 묻지도 않았어. 그냥 3번 사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만약 산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2번을 추천드렸죠. 그래서 왜 2번을 추천드렸는지. 아니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한데 제가 얘기하는 이 상승기 때는
상승기 때는 뭘 사야 된다? 신축 사야 돼, 신축. 이게 많이 오르잖아. 하락기야. 그럼 뭘 사요? 많이 떨어진 구축 사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좋은 거, 좋은 구축, 좋은 구축. 좋아요, 이거. 네, 2번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9월 힐스테이트.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우리 이제 처음에 지적도를 보는데 토지 이음 사이트로 봅니다. 지적도를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적도를 보면은 가운데 일반 상업 지역이 있어요. 가운데. 대부분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없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에는 뭐가 많죠? 뭐가 많아요?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에는 뭐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상가가 많죠. 뭐 상가가 많다는 건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학원이 있다는 얘기죠. 병원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비싸겠어요? 여기가 비싸겠어요? 쉽잖아요. 1번이 비싸잖아요. 준주거 지역과 가깝게 붙어있는 땅이 비싼 겁니다. 맞죠? 굉장히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지적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하철이 없는 곳이거든요. 요 빨간색이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요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대부분 사거리에 있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은 대부분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럼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이 있으면 이 주위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죠? 여기 투자할 거예요? 여기 투자할 거예요? 여기 1번, 2번. 1번이죠? 맞죠?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네.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과 가깝게 붙어 있는 땅에 아파트를 깔고 있는 땅을 깔고 있는 아파트가 장래적으로 좋은 겁니다. 여기는 어디죠? 지하철이 지금은 없죠. 나중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인 이제 중계동 사거리죠. 네, 은행 사거리.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죠. 여기 준주거 지역. 이렇게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렇게 또 중간에 있고요. 여기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비싼 겁니다. 네. 그 여기 살 필요가 없죠. 예, 여기 사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적 편집도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이거는? 네. 쉽잖아요? 네. 지적 편집도를 우리 한번 같이 어떻게 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 이음 네이버에 토지 이음 이렇게 찍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이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음지도. 네. 클릭. 요 자체가 지적 편집도예요. 지적 편집도. 요걸 확대를 쫙 하잖아요. 확대가 쭉 하죠. 그러면은 나오죠,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이렇게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일반 요거 있죠, 요거 일반 위에 마우스 보이세요? 요거 일반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멀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쪽 보면서 요거를 같이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 요 지도 해면 요거 같이 움직여요. 좋죠? 이렇게. 좋죠? 이렇게 보면 여의도 볼까요? 여의도가 왜 비싸요? 빨간색이 많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네, 여의도가 왜 비싸요? 빨간색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여의도가 비싼 거예요. 빨간색이 뭐라고 그랬죠? 일반 상업지역. 네. 영등포가 왜 비싸요? 여기 보라색이 뭐예요? 보라색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보라색이. 중공업 지역 인근 땅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티 테스트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시면 굉장히, 네, 성동구가 왜 비싸요? 준주거 지역, 아니, 중공업 지역이 많아서. 맞죠? 내가 만약,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장안동에 투자를 한다. 여기가 지금 빨간색인 거죠? 여기 이쪽에 빨간색인 거죠? 맞죠? 이쪽이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인근에 있는 요 땅들이 비싼 거예요. 요 땅들이. 그럼 요 옆에 있는 이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가 좋은 거예요. 이 아파트 1번 살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위쪽 레미안 장하 2차 아파트 살 거예요? 여러분들? 상업지역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네, 일반 상업지구 옆에 끼고 있는 땅들이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도 빨간색이 왜 있네요? 유통상업지역이네. 여긴 또. 그럼 여기에는 나중에 상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이번에 청량리 이제 롯데캐슬, 롯데캐슬이 맞죠? 네. 했었죠? 여긴가? 여긴가? 그렇죠? 맞죠? 이쪽이죠? 이쪽. 여기죠? 그러면 일반 상업 지역과 얼마나 거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탈락이 아니라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지. 상업지구를 꼭 끼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340m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역과의 거리를 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역과 거리를 재시잖아요. 상업지구 땅과 붙어 있는 곳이 개발 압력이 강해요. 개발 압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회기 이문 뉴타운에 요거 분양했죠, 요거. 이문 1구역. 맞죠? 이번에 분양하죠? 뭘 끼고 있어요, 이거? 일반 상업지역을 끼고 있죠? 일반 상업지역을 끼고 있잖아. 빨간색. 맞잖아요. 여기가 투자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럼 휘경자이를 한번 볼게요. 휘경자이. 휘경자이는 아무것도 안 끼고 있는데? 준주거 지역 약간 좀 밟고 있긴 한데 상업지역은 안 끼고 있잖아. 그러면 자이보다는 저쪽에 이문 1구역을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상업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는 신축발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워낙 이제 높게 짓고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요새 상업지구 내 아파트가 조금 인기가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상업지구 내부에 있는 아파트들은 요새는 그렇게 막 인기는 있지는 않습니다. 건폐율이 좀 낮고 또 용적률이 너무 높고요. 그래서 그래도 위치만 좋다면, 역을 깔고 있고 위치만 좋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 땅 뭐예요? 요 땅? 요 땅? 여러분들? 요 땅?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에는 뭐가 들어가요? 상가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아파트도 들어가고 상가도 많이 들어가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단점이 아까 얘기했던 상업지구 내부에 있는데 그런 아파트의 단점이 뭐가 있어요? 동간거리가 좁아. 동간거리가 좁아. 그리고 주차 대수가 작아. 이런 단점은 있죠. 그렇지만 상업시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구도심에는
준주거 지역이나 일반 상업지구 옆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도로 계속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상업지구가 어디까지 깔고 있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상업지구와 가깝게 붙어 있는 땅이 무조건 좋은 땅입니다. 아셨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많이 제가 강의 때 많이 얘기했죠. 카카오맵의 버스 정류장 버스 노선 확인하기.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무나 다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거 쉽습니다. 요렇게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죠. 그러면 버스가 어디 많이 다니고 있는 거지 딱 보면 돼요. 요쪽에는 버스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다니고 있네요. 이쪽에는 5개네요. 이쪽에는 6개네요. 아이고 5개네요. 이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둘 넷 6개네요. 이쪽에는 6개네요. 요쪽 라인이 좋은 거예요. 아셨죠? 네. 쉽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쉽죠? 여러분들. 지선하고 간선하고 아세요? 진선하고 간선하고. 파란 버스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파란 버스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선 버스는 인근 역세권으로 이제 떨궈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마을 버스 같은 느낌이고요. 간선 버스, 요 파란색 버스 있죠. 파란색 버스. 요 파란색 버스는 뭐 도심과 부도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멀리 갑니다. 그래서 간선 버스가 여기는 2대 다니잖아요. 이쪽, 요쪽. 그럼 여기가 요쪽 라인이 훨씬 더 인구가 많이 살고 활발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아파트가 만약 있다. 그럼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 그러니까 만약 내가 A 살 거냐 B 살 거냐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 A 쪽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셨죠? 요건 쉽죠? 네, 요거는 뭐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볼까요? 네, 그래도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또 여러분들이 또 잊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카카오맵이에요. 카카오맵. 여기를 딱 클릭을 해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다니고 있죠. 이쪽도 6개겠죠? 네, 6개겠죠? 요쪽 라인이 활발한 거냐? 여기는 뭐 있어? 이거 많이 다니고 있네. 요거 뭐 파란 버스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광역 버스는 이제 서울로, 대부분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요. 그럼 요쪽 라인이 활발하네? 그럼 요쪽이 활발한 거예요. 네, 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길 건너 쪽 한번 볼까요? 길 건너 쪽. 길 건너 쪽도 그러니까 이쪽 양쪽이 활발하네요. 상권이. 그럼 저 위쪽 한번 볼까요? 드라이버가 이쪽이 약간. 네. 점점 이제 활발해지는 이쪽도 나쁘진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서 버스가 어디 많이 다니는지. 이쪽 라인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상권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한번 괜찮은지 한번 볼까요?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 이 다른 라인보다는 몇 개 안 다니네요. 딴 데 막 10개도 다니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사거리인데 클릭? 아니 2개밖에 안 다니네? 그러면은 이쪽 라인은 별로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쪽 클릭해 볼까요? 여기 많이 다니네? 그러면 이쪽 라인이 좋은 거예요. 네. 여기 살래? 여기 살래? 그러면 어디 산다고요? 이제 쉽죠? 이제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쉽죠? A 살 거예요? B 살 거예요? 여러분들? A 살 거예요? B 살 거예요? 네, A 사야죠? A 사야죠? 아셨죠? 여기는 LH 아파트라서 뭐 그러니까 단순 비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서 연습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실 지도로 개발 계획을 본다. 네,
여기 아실지도거든요. 그러면 청량리 이제 개발을 할 때 요게 무슨 색깔이라고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다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의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땅의 변화가 있는데 얘네가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재료는 좋아. 맞잖아요. 땅의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는 좋은데 언제 투자할지 대부분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가요 나중에 개발이 된대요. 이렇게 얘기만 하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실지도 많이 보시죠? 아실지도. 이거 나옵니다. 이렇게 다. 개발 예정인 곳이. 이렇게 쭉 되다가 이주할 때 있어요. 이주할 때. 이주. 철거하기 전에 이주하거든요. 여러분들. 철거를 하기 전에 이주를 해요. 이게 무슨 개발, 뭐 만약 재개발이라고 쳐봐요. 재개발. 그건 재개발, 재건축 2주를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2주가 뭐 금방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짧게는 6개월도 걸릴 수 있고요. 길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2주를 시작을 할 때 인근에 뭐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를 해야죠? 갭 투자를 해야지. 갭 투자를 해야지. 인근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라고요. 여러분들. 왜 이때 갭 투자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주 나가면 어디 살아? 다 인근의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사 나가고 무슨 뭐 아이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사 나가서 이상한 동네, 갑자기 난 동대문구에 살다가 갑자기 저기 광진구로 이사를 못 가요. 그래서 다 인근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주가 시작이 되면 그 인근에 갭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투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아까 그 지도에는 아직도 추진위가 구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자체 투자 말고요. 이 인근에 투자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구축 투자잖아요. 구축 투자. 그러니까 구축에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요 개발지, 땅에 개발이 되는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이 이주가 시작된다. 그러면 여기에 갭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갭 투자를. 네. 그리고 언제 빠지죠? 언제 빠지면 돼요? 내가 왜 갭 투자 해놨어? 왜 이때 갭 투자를 하냐면 이쪽 수요가 갭 투자가 이 전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전세 갭이 줄어 있어요. 네, 전세가가 그나마 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갭 투자하는 거예요. 갭 투자를 했어. 네. 그 다음에 언제 털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축은 안 오른다는 전제로 투자를 해야 된다. 맞죠? 일단 투자는 했어. 언제? 언제 털어요? 여러분들. 언제 털어요? 언제 털어요?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 언제 터냐고요? 신축 완성되기 전에? 신축?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들 미세님도 맞는 얘기예요. 완성되기 전에도 터시는 분들이 많고요. 일단은 빨리 터는 게 좋아요. 빨리 터는 게 좋아요. 이게 2주 나간다고 치면 이 2주 나가고요. 여기가 이제 생기기 전까지 한 6년 정도에서 짧게는 5년, 그래서 6년 걸려요. 이 아파트가 생기려면. 그럼 이 사이에 뭔가 털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요걸 언제 터냐면요. 요 아파트 자체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이 되죠? 이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떤 거로 결정이 되죠? PP. 인근 아파트, 이 재개발 재건축에 그렇습니다. 이대인 맞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이 P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이 P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네, 그때서 터시면 됩니다. 쉽죠? 네, 원래 5천이었어. P가. 근데 갑자기 1억이 돼 있네? 그러면 이때 터시면 돼요. 네. 뭐, 요거 입주하려면,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거 2주 나가고요. 2주 나가고, 요 아파트가 생기려고 하면은,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7년도 걸려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2017년인가 나갔어요. 2주를. 둔촌주공은. 지금 몇 년 걸렸어, 지금. 아직도 멀었죠? 둔촌주공. 그러니까 2주를 나간 건 2017년 10 중반부터였나? 2017년? 중반부터 아마 2018년 초까지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나가고 지금도 못 들어왔잖아요. 지금 2023년 아니에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주를 나가고 요 사이에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아, 그리고 이거 갭 투자를 해놨는데, 아, 이거 언제 들어오나? 이거 들어오면 우리 집값 많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파느냐? 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요 프리미엄이 상승될 때. 그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 아파트,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네, 오르고 있다는 거를, 네,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P가 내려간다?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털어볼까라는 생각도 빨리 해야겠죠? 아, 야, 내가 지금 8억인데, 그 앞에, 이게 딱, 감이 있어야 돼요. 이 P가 1억이었어? 근데 갑자기 8천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집이 8억이야. 아, 근데 이거 8억을 지금 당장 이렇게 떨어졌어요. 2천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이게 더 떨어질, 이걸 느껴야 돼요. 야, 우리 집도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P가 올라간다? 우리 집도 가격이 많이 오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이렇게 갭 투자를 해놓고요. 그 인근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요 프리미엄 변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프리미엄이라는 게 계속 조정됩니다. 쉽죠? 쉽잖아요. 네.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그리고 부동산 지인의 기간별 전세가 변동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 저저번 주에도 했기 때문에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장에는 특이하게요, 매매가도 떨어졌고요, 전세가도 떨어졌어요. 같이 폭락했어요. 조금 이례적인 하락기였죠. 원래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번에 이제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정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요 구간을 정해서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 뭔가 딱 느낌이 딱 와야 돼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매매가보다 뭐 전세가가 덜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상급지에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이거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다시 반등되었을 때 매매가가 먼저 상승했어요. 매매가가 먼저 상승을 했고요, 전세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하급지에서는 전세가가 먼저 상승을 했는데 매매가가 아직 덜 따라왔어요. 지금 현재. 맞죠? 지금 현재 맞잖아요. 상급지는 매매가가 먼저 상승을 했어요. 전세가는 안 오르다가 뒤따라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하급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는 상승을 했는데 매매가가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상급지로 지금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급지에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가 바닥을 확인한 후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러면 또 상급지를 또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빵으로 어떻게 하느냐,
전세가가 많이 하락한 단지를 고르면 됩니다. 전세가가 이번 하락기에 전세가가 많이 하락한 단지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전세가가 많이 하락한 단지. 하락기 때.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 있나요? 전세가가 왜 많이 하락을 한 단지를 사라고 하세요? 라고는. 이 전세가는 뭐예요? 전세가? 사용가치죠, 사용가치. 이 사용가치가 갑자기 오르다가 뭐 내려가다가 원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로 인해서 뭐 금리나 아니면 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락된 거. 이상하리만큼 많이 떨어진 곳이 있어요, 전세가들이. 그런 단지를 사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 단지가 대부분이 대단지예요. 대단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한 고리가 많아요. 약한 고리. 약한 고리라고 하면은 뭐겠죠?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서민층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아직도 매매가가 복구를 못하는 이유가 하급지에서 이제 서울 지역도 하급지가 아직도 이제 못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약한 고리가 네, 아직까지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투자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하락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2020년 이 초 가격이면 그냥 사셔라. 제가 따오기님 얼마 전에 동대문구에 25평짜리 5억 8천만 원에 금매한 거 팔렸더만요, 금방. 다다음 날인가. 그게 2020년 초 가격이었거든요. 저 방에 올려드렸죠? 스터디방에 제가. 금방 팔렸어요. 500만 원 깎았더라고. 5억 7,500만 원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약한 고리 있잖아요. 약한 고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한 고리라고 하는 이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 약한 고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서민층들이 많이 사는데 이 서민층의 대단지들 이런 데가 약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서민층이 많이 사는 대단지. 네, 요게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곳이 있으면 그냥 사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얼마나 더 싸게 사시려고 계속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일단은 지금 구축강이니까 제가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네, 이렇게 신축을 먼저 첫 단추로 끼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구축 먼저 사지 마시고요. 신축을 먼저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첫 단추 잘못 끼우다가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싸다고 갑자기 덤벼가지고 샀다가는 안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단추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신축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꾸 구축 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축을 샀다가 계속 안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간단해요. 거기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고 싶은 건데 잘 안 올라요. 여러분들 그 전제를 꼭 깔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구축을 내가 그래도 사고 싶다. 내가 1주택자고 하나는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전세가가 많이 하락한 단지를 사시면 됩니다. 약한 고리는 뭐라고 그랬죠? 대단지. 맞죠? 대단지의 소형 평형들이 굉장히 이번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학군 보려면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뭘 확인해야 되면 솔직히 구축 같은데 구도심 가면은 요 학군 같은 경우가 별로 학군지가 아닌 이상 학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요 학생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수. 네, 여기 별표시 하셔야 됩니다. 학생수. 요거 그냥 그 지역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 초등학교를 가려면 이 통학구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사는 사람만 이 초등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파트 사람들이죠. 아파트. 아파트. 맞잖아요. 다 아파트만 있잖아요. 근데 옆을 보니까 이 초등학교는 아파트도 보낼 수 있고 여기 빌라 있는 사람들도 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A를 살 거예요? B를 살 거예요? 만약 내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만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다 같이 빌라, 뭐 아파트 이게 나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주민들만 다니는 곳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렇죠. 아파트만 다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는 구도심 자체 내에 아파트 인구를 좀 보셔야 돼요. 아파트 인구. 이게 세대수를 봐셔야 돼요. 세대수. 세대수의 요거에서 요 학생 수를 보셔야 돼요. 요 학생 수를. 빌라는 넓게 퍼져 있지만 크기는 비슷한데 아파트처럼 이렇게 크기는 비슷한데 이렇게만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 얘는 과밀학군인데 얘는 과소학군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빌라는 큰데 빌라에서 애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에서 아이가 2명 이상 키운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빌라는 크게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맞죠? 아파트는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가 과밀 학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잠깐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학구도 안내 서비스라고 있어요. 학구도 안내 서비스. 네이버에 학구도 안내 서비스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돼요. 잠깐만요.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네, 요거 다 아시죠, 여성분들은? 네, 여성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 초등학교 검색을 하고, 네, 요건 다 아시잖아요. 학구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학로죠, 통학 이제 통학이 가능한 요걸 꼭 조사를 하시고 과밀학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저께 이제 미세님이 이제 해줬을 때는 A라는 초등학교는 1100명이었고 B라는 곳의 초등학교는 800명이었었어요. 학생 수가. 여기가 더 많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추천드린 거죠. A 쪽에 있는 초등학교 통학이 가능한 아파트를 제가 추천을 드린 거죠. 네. 300명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는요, 정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정원이 없어요. 중학교는 정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없으니까 과밀학군일 경우가 훨씬 더 그쪽의 아파트 단지에 학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리얼 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땅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시리얼 지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그 우리 먹는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 있죠.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 그래서 시리얼 부동산 이렇게 치면은 여기 나와요. 여기서 여기 시리얼 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시리얼 지도 보이시죠? 시리얼 지도를 클릭을 하고 인구 정보 지도 요거를 누르세요. 누르시면은 만약 이제 고향 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일산 동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여기 사람 모양으로 된 곳을 클릭을 딱 누르세요. 이동 특성 조회 이거 누르시고 전출입 순위를 한 10명으로 고쳐놓고 전입 뚝 이렇게 하면은 여기 훨씬 보기 편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오는 것들을 이제 딱 이렇게 이미지화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편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그 여기는 일산 서구와 덕양구에서 많이 오고 파주, 은평 정도에서 많이 온다.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죠. 인구 특성을. 이 안에서 학군도 조사하고 또 전세 수급도 조사하고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로 많이 보시는 거 더 애니메이션 되어 있는 거는 요게 전 재밌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 좋기 때문에 시리얼 부동산으로 한번 유입인구, 전입인구, 전출인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수업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네,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휴가를 가지고 안 해서 여러분들 조금 버벅이는 거예요. 네. 요것도 뭐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밸류맵으로 밸류맵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언제 이주 나갔다고요? 언제 이주 나갔다고요? 둔촌주공이 언제 이주 나갔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아, 뭘 3년 전이야 또. 2주. 그렇죠. 2017년. 네, 17년. 그러면 여기 날짜를요. 15년까지 됐고 16년, 17년도에 땅들이 거래된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투자하는 게. 아파트도 둔촌중공 옆에 있잖아요. 2주 나갈 때 사는 거라고. 갭 투자하는 거라고요. 땅들을. 여기 있는 아파트 있죠. 그때도 아파트 이런 게 사는 거야. 만약 뒤쪽에 신정 둔촌 미소지음 아파트가 있어. 그럼 2017년도에 사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죠? 옆에 펜스를 치고 있어. 펜스를 칠랑 말랑 하는 거예요. 펜스가 안 쳐져 있잖아요. 그전에는. 아직 2주가 안 나갔으니까. 근데 2주 나가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 펜스가 쳐지면 비싸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펜스가 쳤다는 건 뭐예요? 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펜스가 치기 전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제 갭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셨죠? 투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대부분 성공하십니다. 이 투자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나중에 투자하셔도 돼요. 나중에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펜스가 쳐지면 비싸져요. 그러니까 펜스 치기 전에 뭔가 이제 그 활동적으로 뭔가 그 하셔야 돼, 행동을. 그래서 이 2주 나갈 때 해야 되지, 이 철거할 때 하면은 조금 투자가 약간 늦은 겁니다. 이때서도 지금 둔촌주공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8년 걸렸네. 맞죠? 2주를 하고 입주까지 이제 8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8년 전에 투자해 놓고서 계속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 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 보고 팔라고요?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팔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오늘은 좀 별거 없었는데 다른 거 해드릴까요? 다른 강의 내용은 있는데 다른 강의 내용은 있는데 조금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내용이라서 네,
나중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막 비행기 막 무슨 안보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싫어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휴가라서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하여튼 준비를 많이 안 하더라도 아까 이 얘기를 했던 요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했어요. 준비를 원래 좀 하고 이 강의를 하는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뭐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또 뭐 마이크 키셔가지고 대화하셔도 됩니다. 네. 키셔가지고 대화하셔도 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상승기에만? 상승기에는 신축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죠. 구축을 사는 것보다는. 근데 둘 다 사도 돼요. 둘 다. 둘 다 사도 되는데 첫 단추가 이제 구축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내가 구축을 샀어. 근데 1년 만에 다시 하락기가 오면은 구축이 안 올라요. 그렇게. 반등이 안 와. 지금처럼 반등이 안 오면 어떡할 거야. 내가 구축을 먼저 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하급지라도 신축을 사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르면 어떡할 거야. 문제가. 그게 문제죠. 그렇죠? 예. 하급지 선정은 개인 투자금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하급지에 선정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분상제. 분상제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 분상제 지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분상제 지역이 제일 안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잘못하다가 나락으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자꾸 구축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원래 서울 구축도 안 올라요. 자꾸 이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4년만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축이 유리하죠. 근데 신축 살 돈이 없잖아요. 신축 살 돈이 없으니까 자꾸 검단 가는 거야. 자꾸 평택 가고 고덕 가고. 하급지 신축? 서울 기준? 못 사요. 여러분. 2억 3억 정도면 못 사요. 살 돈 없어요. 서울에서 지금 제일 뭐 은평구나 이런 데 분양하는데도 9억 10억 하잖아요. 못 사요. 그래서 뭐 박문자님은 조금 서울보다는 경기도권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한 1, 2억 먹고 넘어오세요. 충분해요. 시간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많아요. 근데 내가 무언가 투자를 안 해놓으면 기회가 상실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빨리 뭘 사라고 하는 거죠. 청약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니까 자꾸 뭔가만 싸게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무주택자분들은. 그냥 싸면은 그게 다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아는데 못 벗어난다니까? 상급지로 못 가요. 절대. 검단에서 분양을 받았어. 5호선 들어온대. GTX 들어온대. 계속 버티죠. 버티다가 거기서 계속 검단에서 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인천에서 못 올라와 서울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상급지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자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제가 상담을 하더라도 2, 3억대가 제일 많아요. 2, 3억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이 2, 3억인데 2, 3억으로 서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구축으로 먼저 접근을 하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다간 안 오릅니다. 네, 안 오른다는 사실, 그거를 꼭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축은 잘 안 올라요. 그렇죠. 2, 3억이면 힘드니까 조금 좋은 데로, 경기도권에 2, 3억이면 충분히 좋은 데 또 살 수 있으시거든요. 2, 3억이면 7억 정도까지 살 수 있잖아요. 잘하면 복층도 사겠네. 얼마 전에 복층 아파트, 복층이 아니라 테라스였구나. 테라스 있는 것도 6억 5천인가 7억이면 사던데요. 신축 분양권이던데 그게 무슨 아파트라.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거 사시고 한 1억 정도 벌고 또 팔아가지고 다시 서울 오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죠. 지금 뭐 특례보금자리론 되면 충분히 이용을 하셔야죠.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인님 뭐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뭐야? 실거주를 안 하고 전월세 주면서 국룰 돼요. 따오기님 됩니다. 네,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굳이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솔직하게 실거주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하면서 제가 아까 하는 이 테크대로 하면은 대부분 이 부부잖아요. 부부 한 분 중이 반대를 합니다. 네, 대부분이 반대를 하세요.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 얘기를 한 거지. 실거주는 뭐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시던지 전 상관을 안 합니다. 실거주는 뭐 아무 데서나 하세요. 좋아요. 다. 뭐 대한민국 땅에 살면 다 좋은 거죠. 뭐 어디 살면 좋고 어디 살면 안 좋고 그런 건 없는데 투자로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청라 자꾸 요새 뭐 이번 방에서 자꾸 청라 얘기하던데 청라 투자하지 마세요. 아파트가 10년 됐잖아요. 아파트가 10년 됐는데 뭐 성숙은 되겠죠. 성숙되는 과정은 있겠는데 그러니까 땅의 변화가 없어요. 땅의 변화가. 10년 된 아파트가 무슨 폭발성이 있겠어요. 폭발성이 없어요.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은평 뉴타운에 투자를 왜 해?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는데. 제가 항상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는 곳에 가서 아파트 구경을 하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런 내용이에요. 다 지어져 있어. 그거 다 구축이야. 거기서 뭐 내가 무슨 숨은 진주를 찾았습니까? 다 구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변화가 있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해야지 자꾸 다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안 올라요. 잘. 여러분 뜻대로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중상급지? 중상급지면 뭐 광진구 이쪽이요? 하급지? 노원구 신축이 낫겠네. 아예 노원구 신축이 낫습니다. 그 신축발 먹고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뭐 롯데 거기도 입주하죠. 예. 신축발 먹고 그리고 그 돈으로 조금 더 보태셔가지고 분명히 지금 노원구 입주하는 게 지금 분위기가 현재 안 좋아가지고 그러지 원래 15억은 쳤었어야 돼요. 거기가 신축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좀 분위기 안 좋을 때 입주를 하는 바람에 그 중랑구에 있는 SK인가? 아니 중랑구에 있는 무슨 아파트도 15억까지 갔었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조금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좀 손해를 보셨죠. 중상급지 구축 별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하급지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첫 단추를 신축부터 투자를 하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어려워요 진짜. 구축부터 투자를 하면은 잘 안 올라요 진짜.
그러니까 1, 2억 막 이렇게 오르는데 딴 데 신축은 막 3, 4억씩 오르니까 내가 쫓아갈 수가 없잖아. 동작구, 동작구. 잘 안 올라요.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구축은 안 오른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고 동작구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작구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면 이제 돈이 또 많이 들고 그래서 단지는 좀 해봐야겠죠. 단지 분석은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신축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용님 누군데요? 네? 이용님 뭐 아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겐톡한다고요? 저한테 겐톡 안 오는데? 그래요? 저한테 노원? 그러니까 하급지 중에 입지 안 좋은 거? 신축?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급지 신축부터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괜히 어정쩡한 중급지에 있는 구축 살 바에 하급지 신축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 살 바에 의정부에 있는 신축 아파트 사는 게 나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어정쩡한 의정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양주에 있는 새 아파트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갈아타고. 검단은 아직 입주도 안 하시는 분이 뭘 검단을 그렇게 또 홍보를 하시고 아직 입주도 안 된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이 말이야. 네. 저분은 강퇴시켜야 돼. 자꾸 기회의 땅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기회의 땅이야, 검단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뭐 좋아서 갑니까? 검단을. 네. 돈 벌려고 가는 거지. 네. 저분은 이제 검단 빠기 때문에. 네. 진짜, 네. 네. 저분들. 네. 옥정신도시, 근데 이제 옥정신도시의 단점이, 서울하고 접근성이 너무 안 좋은데, 이 의정부 가격 상승되는 거 보고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옥정 신도시는. 의정부나 이런 쪽에서 가격 상승 보고 투자하셔도 되지. 지금 이제 저점에서 약간 분양권 거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옥정 신도시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서 의정부 가격 보고 하셔도 충분히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계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정부로 번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시 양주 옥정신도시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옥정신도시의 신축이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옥정신도시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옥정신도시가 아니지, 그러면 거기는. 옥정신도시 바로 옆에 그거 얘기하는 거죠? GTX 들어오는 그 라인. 회천신도시. 회천신도시 얘기하시는 거죠? 회천신도시. 글쎄요, 3억대? 조금 더 붙으시고 의정부로 가시죠. 너무 옥정신도시 너무 멀어요. 시드가 적으신 분들은요, 창능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 아파트로만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두 채가 끝이에요. 세 채, 네 채 이렇게 못 사요. 지금 현재. 그냥, 우리, 이님이에요? 누구요?
잠깐만, 이름이 이용님? 이용님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가 적잖아요. 적으시니까요. 꼭 아파트 투자로만 하지 마시고 주식도 있고요. 많잖아요. 벌 게 많아요. 꼭 뭐 부동산으로 꼭 성공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시드머니가 적으신데 무리하셔가지고 뭐 갭 투자나 해봤자 시드머니가 적으시니까 딱 봐도 구축 갭 투자밖에 못해. 맞잖아요? 맞죠? 네. 이용님 하실 수 있는 시드머니가 적으시기 때문에 구축 갭 투자밖에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묶이면 이제 맞죠? 대부분 그래요.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계양신도시도 뭐 그렇게까지 비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5.5억에서 6억 정도? 6억? 비싸면 6억 5천? 이 정도지. 그렇게 비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비싸게 나오면 이제 뭐 반사 이익은 아무래도 이제 검단이 좋겠죠. 검단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검단도 이제 단점이 분양이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분양이 연속적으로 안 나와주고 계속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면 하락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검단도. 지금은 연속적으로 검단이 분양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검단이 그나마 사람들한테. 근데 자꾸 띄엄띄엄 나오잖아요. 관심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포가 한창 오를 때 김포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김포에서 분양이 없고 아무래도 이제 구축으로 되다 보니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김포에 대해서. 그렇게 돼요. 신도시가 그렇게 됩니다. 김포 물어보시는 분이 없잖아.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신축 발은 다 끝났고 거기다가 또 골드 라인까지 다 들어왔고 지하철도 들어와 신축도 다 끝나 뭐 더 이상 좋아질 게 뭐가 있어. 5호선 연장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입에 이제 거론이 돼야 되는데 관심조차 없는 거죠. 이제 김포는 관심조차 없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검단도 그렇게 될까봐. 시드머니가 적으시면요 기다리세요. 네. 무리하셔가지고 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시드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갭 투자하시면 안 돼요. 뭘 알고 갭 투자를 하셔야죠. 청약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택 아니라 비주택으로 또 투자하셔도 되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주택이 아니라 비주택으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시고 또 시드머니도 천천히 계속 모으시면 되죠. 시드머니가 뭐 얼마 있는 건데요? 얼마가 시드머니야 도대체? 1억이요? 1억 정도? 저렇게 이제 청년분들이 좀 어린 2억 정도 많네요. 2억 정도는 괜찮으신 거예요. 좀 귀해 보다가요. 또 창능이 조금 늦어진다 싶으면 또 다른 거 하셔도 되니까 2억 정도면 뭐 충분히 경기도권의 신축은 또 사실 수가 있으니까 5억 정도 딱 검단이 마지막이네. 검단 정도는 사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2억이면 분양권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하셔도 됩니다. 뭐 좋은데 되셨는데 괜히 그거 빨리 포기하고 뭐 갭 투자라고 하면 또 나중에 또 제가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요? 검단, 미래 거기요? 글쎄요.
그냥 그렇던데요. 저는 뭐 인천은 그냥 원래 그냥 다 그래요. 저는 인천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막 인천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좋다. 막 서울 사람들은 좀 약간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인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인천 자체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 제가 잘못된 건가? 아, 좀 그래요, 저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막 조금 빨리 가서 서울 가서 살고 싶고, 막 이러지. 막 거기서 막 투자하고 막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도. 대부분 저도 신축발 먹고, 대부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저 같은 인천 분으로? 저 맞죠? 그러지 않아요? 아, 좀 벗어나고 싶던데.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뭐 다른 지역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다른 지역으로 좀 벗어나고 싶고, 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투자로서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인천에 안 하고 싶어. 예, 저도 투자를. 인천 사람인데 인천을 잘 알잖아요. 근데도 웬만하면 또 인천에 또 투자를 안 하는 편이고 좀 다른 데다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잘 알기 때문에 더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겠죠, 저도. 예, 그렇지만 저는 뭐 검단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검단 정도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투자는 괜찮다. 그리고 신축 같은 거 같은 경우도 뭐 루원시티나 이런 데도 신축 빨은 괜찮은데 그 이상은 조금 빨리 벗어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안 오른다.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인천은 하여튼 뭐 안 올라 잘 많이. 특이하게 이번 장에서 많이 오른 거지.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옮기시는 게 좋아요. 저 영종도 출신이라고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잖아요. 청량리 고등학교를 나왔죠. 청량 고등학교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고요. 우리 뭐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또 1대1 채팅으로 또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오늘부터 휴가라서 채팅방에 잘 안 보이더라도 여기 또분양님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제가 또분양님이 잘 이제 컨트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처럼 또 싸우지 마세요. 이번 방처럼 막 싸우시던데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마시고 토요일 날 돌아오니까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안녕히 주무세요.